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부록이 꺾인 분들이라면 이런 상상 한 번쯤 해봤을 텐데요. 내 인생의 아름다운 시절을 세트로 체험하는 핸드메이드 시간여행. 화가 빅토르의 영감이 시작되었던 1974년의 카페가 고스란히 재현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포아재입니다. 영화의 스토리텔링을 낱낱이 들여다보는 필름통, 신작 영화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얼어붙은 시장에 당당히 명함을 내민 프랑스 영화 카페 베레포크. 주인공 빅토르가 돌아가고픈 그 시절로 지금 안내합니다. 현대문화 중 중장년층이 좋아하는 트렌드 중 하나가 바로 복고죠. 대중들은 현실이 힘들수록 과거의 추억을 되새기며 삶의 힘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화의 예고편을 보고 시간여행을 소재로 한다는 점에서 타임루프 영화를 상상하셨던 분들이 있었을 거라 예상되는데요. 사실 이 영화는 타임루프 영화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세트로 만들어진 아날로그 시간여행이기에 백투더퓨처 같은 영화보다 한국 영화, 시라노, 연애 조작단 같은 영화를 연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단, 차이점이 있다면 아날로그 시간여행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가짜임을 알면서 겪는 체험이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아날로그 시간여행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죠. 박물관 등의 체험학습도 핸드메이드 시간여행입니다. 이 영화는 체험이 주는 현실과 판타지의 간극, 이 부분이 영화의 주요 갈등 요소이니 이 점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실제 이 부분에 있어 영화적 완성도가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흥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지만 한국이 고령화 사회로 상당히 진전됐다는 점에서 리메이크 제작 움직임도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2000년대 로맨틱 코미디 같은 밝은 사랑 이야기를 좋아했던 20대 관객들이 2020년 현재 40대 이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 영화의 상업성은 최적에 가까우니까요. 이 영화의 가장 큰 스토리텔링의 특징은 멜로드라마의 특징에 로맨틱 코미디의 클리셰를 입혔다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영화 처음 봤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멜로와 로맨틱 코미디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영화적 톤인데요. 멜로는 무거우면서 주로 비극적인 사랑을 통해 여운을 드러내지만 로맨틱 코미디는 시종일관 밝고 경쾌하게 다가가죠. 그런데 지금은 로맨틱 코미디의 씨가 거의 말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적하죠. 바로 클리셰 때문이라고. 비유하자면 같은 재료로 만든 붕어빵과 잉어빵 같다고나 할까요? 모양은 다르지만 맛이 똑같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 붕어빵과 잉어빵을 구분하기 힘들게 되는 경우와 같습니다. 그럼 이 영화에서 사용된 로맨틱 코미디의 클리셰를 알아보겠습니다. 젊은 층을 겨냥한 로맨틱 코미디의 클리셰가 변형되어 노년의 사랑에 접목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첫 번째, 사랑의 판타지. 여성 관객들은 강동원을 보기 위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봅니다. 이들은 강동원이 사랑하는 여자 주인공에 감정이입을 해서 영화 속에서
강동원에게 사랑받고픈 그런 심리가 작용하죠. 반면 남성 관객은 여배우 때문에 보러 가는 것도 있지만 강동원을 보고픈 여친에게 반강제적으로 이끌려 영화를 보게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젊은 층, 특히 여성의 사랑에 대한 판타지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원탑 남성 주인공이기에 상대 배우 마고 역의 도리아 틸리에에게 판타지가 이입되어 있는데요. 심지어 이런 장면까지. 기능은 좀 다르긴 하지만 아메리칸 뷰티가 생각나네요. 마고란 캐릭터는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저돌적인 캐릭터인데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귀염까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건 뭐 제가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네요. 두 번째, 삼각관계.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라이벌이 존재합니다. 이 라이벌은 관객이 감정이입한 주인공보다 더 잘난 사람이죠. 관객들은 약자이자 자신들의 처지와 비슷한 주인공이라서 그가 사랑을 쟁취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는 이런 삼각관계가 갈등의 큰 축입니다. 빅토르가 노년층이라는 점에서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세 번째, 해피엔딩. 판타지는 긍정적인 상상입니다. 영화를 통해 애써 관객들이 판타지를 손에 쥘 찰나 이것을 거두어 버린다면 관객들이 분노하겠죠. 스카프를 떨어뜨린다는 점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유치하지만 사랑이란 게 다 이런 거 아닐까요? 네 번째, 화려한 색감. 코미디 장르의 하위 버전이기 때문에 관객의 긍정적인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밝은 색감의 배경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페 베레포크의 영화적 톤은 밝고 화려하진 않지만 톤 자체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노년층인 빅토르임을 감안한다면 노년의 로맨틱 코미디 분위기를 표현한 것 같은데요. 딱히 단정 지어지진 않지만 이런 색감이 이해가 되긴 하네요. 다섯 번째, 클라이맥스. 남녀 주인공이 계속 실랑이를 벌이다 마지막에 극적으로 화해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키스를 하며 마무리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것은 덤이죠. 이런 설정은 모두에게 관심받고픈 여성의 판타지입니다. 이 영화에서 빅토르와 마리안느는 젊지 않기에 점잖은 고백과 화해로 이루어졌네요. 그리고 이들의 아들인 맥심이 직접 이 모습을 봤다는 점에서 이를 기뻐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주변인을 대신한 듯 보입니다. 여섯 번째, 본보기가 되는 조연들. 깨달음이란 늘 우리 곁에 있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맨틱 코미디에는 깨달음을 주는 캐릭터가 있죠. 이는 정서적인 설정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호러나 스릴러에서는 보기 힘든 캐릭터입니다. 이 장르들은 스토리의 전개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죠. 이 영화에서는 조연인 피에르입니다. 그는 나중에 배우로 밝혀져 빅토르를 실망시키지만 배우임에도 그 안에서 진솔하게 아버지 역할을 맡는 배우를 만나기에 이런 흐름이 주인공의 흐름과 맞물려 이어지죠. 아들인 맥심과 더불어 캐릭터의 배치가 정말 잘된 캐릭터입니다. 이 영화는 이미 수많은 해외 영화제에 초청되어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는데요. 제 기준으로 가장 돋보이는 건 감독의 연출이었습니다. 니콜라스 베도스는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프랑스 감독인데요. 주로 로맨틱 코미디 영화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내공이 돋보였는데요. 이미 핸드메이드 세트 시간여행이 현실과 거리가 있기에
코미디를 살리기 위한 비현실적 장치들을 많이 사용한다면 관객의 감정이입이 떨어질 우려가 크죠. 연령대별로 두 커플을 통해 폭넓은 대중성을 확보하면서 과하지 않은 설정으로 안정적이고 편안한 느낌으로 제작했습니다. 현대인들은 고독과 외로움을 가상의 공간에서 채우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런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문득 가까운 미래에 이렇게 추억의 공간을 세팅해주는 업체가 진짜 생길 수도 있겠구나 생각되네요. 만약 진짜로 생긴다면 좋아해야 할까요? 안타까워해야 할까요? 판단은 각자의 몫이겠죠? 지금까지 마파지였습니다.